의사로 40년, 은퇴 6개월 만에 병원비 걱정. 노후 준비 안 하면 벌어질 일.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많은 분이 드디어 자유롭게 여행이나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구나 하고 꿈꾸실 거예요. 의사로 오랜 기간 일해왔다면 대부분은 그래도 의사는 돈 좀 벌지 않았어? 하는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예상치 못했던 의료비나 생활비 부담에 휘청거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을 살펴보면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서 은퇴 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이만큼 벌어왔으니 당연히 문제 없을 거야 하는 안일함과 노후 준비라는 단어를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바쁘게 일만 하다 보면 내가 은퇴하면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뀔까? 지출 구조는 어떨까? 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가 잘 없잖아요. 그러다 퇴직 후 갑자기 수입이 끊기니 당연히 문제들이 확 튀어나오는 겁니다. 은퇴라는 게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고 예측 가능하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변화가 찾아온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직업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불안정한 노후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은퇴 후 제대로 된 준비가 없으면 벌어질 일에 대해 그리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조금이나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큰 병원비, 나한테는 해당 없을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의사로 근무한 A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A 선생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노후 걱정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째, 의사는 병을 잘 알고 예방을 잘하니까 굳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도 잦은 건강검진과 생활관리로 젊을 때 아주 건강하게 지내셨죠. 둘째, 나이 들어서도 아르바이트 형태로라도 병원에서 일하면 충분히 수입이 생기겠다 하는 낙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자마자 심상찮은 일이 생겼습니다. 은퇴 6개월 즈음 오랜 수술 업무로 인해 허리 디스크와 손목 질환이 함께 찾아온 겁니다. 과거엔 병원 소속이었으니 치료비나 재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었는데 막상 은퇴 후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려니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게다가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수술 보조나 진료 업무는 이제 물리적으로 도저히 힘들다는 판단이 들었고 나중에 병원에서 파트타임 하며 수입을 마련하겠다던 생각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안심했던 예적금은 생각보다 금세 줄어들었고 주변에서는 한때는 큰돈 벌던 의사가 하고 이상한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내게는 그런 상황이 안 올 거야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부른 결과인 셈이죠. 문제는 평생 의료 현장에서 활동해온 전문가조차도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다른 분야에서 일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은퇴 이후에 닥칠 잠재적 위험이 많은 거죠. 2. 고임금 직종에 있었어도 지출 구조를 바꿔놓지 않으면 위험하다. 두 번째 사례는 B씨 이야기예요. B씨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30년 넘게 재직했고 한 달에 꽤 많은 돈을 받던 고소득자였어요. B씨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로 퇴직 후에도 자문역이나 강연으로 수입을 이어갈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퇴직 직후 12년 정도는 여기저기서 섭외가 많이 들어와서 강연도 몇 차례 하셨죠. 그래서 B씨는 아직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이 정도면 노후는 전혀 문제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연 요청이 꾸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경력자의 신선함으로 귀하게 모셔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요즘 트렌드는 또 다른 사람이 더 맞겠다며 불러주는 곳이 줄어든 거예요. 결국 어쩌다 한번 강연을 가도 예전처럼 고액 강연료를 받는 게 아닌 아주 적은 사례비만 주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은퇴 전과 생활비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늘 해오던 취미생활과 쇼핑 패턴, 가끔 해외여행 가는 일등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어느 날 보니 통장 잔액이 은퇴 전보다 훅 줄어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한 번에 소비 패턴을 줄이려 했는데 이미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고수입을 계속 벌던 시절의 지출 구조가 쭉 유지되면 퇴직 후 12년 만에 예적금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종종 난 그래도 모아둔 돈이 꽤 있는데? 라고들 하시지만 막상 23년만 소비 패턴이 고액 수준으로 이어지면 눈에 띄게 통장 잔고가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B씨도 뒤늦게 월세 수익이나 금융 투자 등에 눈을 돌리며 새로운 수입원을 만들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이미 시장 변동이 크고 초기 투자비도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습니다. 3. 낮아진 체력과 시간, 가정 내 갈등까지 은퇴 준비는 생활 전반의 문제.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일상적인 예시인데요. C씨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25년 일하다 은퇴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공무원 연금이나 일정 부분의 혜택이 있을 테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매일 아침에 출근하지 않는 남편이 집에 있으니 가정 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첫째,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해 집안일을 거의 모르던 사람이 24시간 집에 머물게 되면서 사소한 가사 분담부터 갈등이 빚어집니다. 둘째,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여가 생활을 즐길 체력이나 의욕이 떨어집니다. 어딜 가자 하면 집에서 TV 보는 게 편하고 취미 활동 좀 해보라 해도 몸이 덜컥 아파서 쉽지 않은 거예요. 셋째, 집에서 쉬면 돈이 별로 안 들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집에 있다 보니 생활비가 더 들어가는 지출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기료, 난방비, 식비 등 은퇴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금액이 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연금이 있다고 해도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은 노후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쌓이면 의료비가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어요. 결국 이분은 은퇴 준비라는 게 단순히 돈 몇 푼 모으는 게 아니라 내 생활 패턴과 가족 구성원이 바뀔 미래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뒤늦게 깨달으셨다고 해요. 은퇴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은퇴한 지 6개월 만에 병원비를 걱정하게 된 A 선생님 사례나 고액 연봉으로 한때 풍족했지만 어느 순간 강연 요청이 끊겨버린 B씨, 그리고 공무원 연금이 있어도 갑자기 확 달라진 생활 패턴과 갈등으로 힘들어진 C씨 사례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 이막의 경제 구조를 빨리 파악해야 한다. 은퇴 후에 가장 큰 변화는 수입이 확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실질적 수입원이 없는데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당연히 위험해져요. 은퇴 전에 혹은 은퇴가 임박했을 때 내가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고정 지출이 있는지, 또 은퇴 후에는 어떤 경로로 돈이 들어올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계산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계획이 생기고 필요하다면 지출 구조를 미리 조정할 수 있거든요. 내가 아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맹신은 위험하다. 젊은 시절 건강 관리를 잘해온 사람이라도 은퇴 후 몸이 급격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은 나이를 속일 수 없고 은퇴 즈음에는 갑자기 병이 커질 때도 많아요. 병원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보통 6070대 이후라고 하잖아요.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잘 숙지하고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뿐 아니라 생활 전체와 연관된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은퇴 후에 무기력해질 수 있는 심리적 문제, 회사나 사회적인 관계와 떨어졌을 때 오는 외로움 등등. 생각지 못한 변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 노후 준비는 곧 내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그 그림을 실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어야 해요. 여기에 돈은 한 축일 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다양한 시도를 해보자. 혹시 일이나 수익을 완전히 끊어버리기엔 아직 체력과 의지가 남아있다면 여러 가지 형태로 활동해보는 걸 권유드리고 싶어요. 가령 A 선생님 같은 경우 실제로 정식 수술 업무가 힘들어졌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온라인 의료 상담이나 후학 양성 등을 시도해 볼 수 있겠죠. 프리랜서 자문, 블로그나 유튜브에 본인 전문 분야를 살린 콘텐츠 제작 등도 방법입니다. 이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어요. 마치며
은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설렘과 불안감 모두 이해합니다. 저 역시 은퇴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주변을 보면 어느새 하나둘 퇴직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의사로 40년 일하신 분도, 공무원으로 25년 일하신 분도, 대기업에서 3040년씩 다니신 분도 결국 은퇴 후에는 다 똑같은 인간적인 고민에 맞닥뜨리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하지만 두려워할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은퇴가 올 수밖에 없다면 그 변화에 맞춰 준비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더 벌어서 나중에 크게 준비하자보다 조금씩 꾸준히 대비하자가 훨씬 현실적이고 안전하다는 건 이미 여러 사례로 입증되었어요. 어떤 형태의 미래를 꿈꾸든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을 바꾸고 지출을 점검해보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가족 간 대화도 미리 해보세요. 은퇴 후의 인생 2막을 좀 더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들 기회가 열릴 겁니다. 그러니 부디 난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히 믿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꾸준히 해보시길 바라요.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한다면 의사로 40년 일했어도 노후에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다 같은 후회 섞인 말 대신 생각보다 은퇴가 괜찮은데?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은퇴, 미리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만이 우리를 조금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길로 안내해 줄 테니까요.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응원합니다.